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신승훈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저지 예술인 마을 안에 자리한 제주 현대미술관입니다. 여기 공공수장고 안에 오늘 소개할 양창보 화백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군 십경입니다. 시청 병풍의 작품은 넓은 시점으로 펼쳐진 풍경이었다면 이곳에 있는 작품은 좁은 시점으로 확대되면서 각 작품마다 주제가 잘 드러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시켜줄 작품은 저쪽 오른쪽에 있는 우도영일입니다. 우도영일의 작품은 우도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표현한 풍경인데요. 상단을 보시면 떠오르는 해와 그 옆에 먹구름이 보입니다. 붉게 솟아오른 해는 희망을 상징하고 하늘의 먹구름은 상반된 절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네 인생의 굴곡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림왕교의 작품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가까이 보는 시점으로 화면을 확대하여 그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울창한 비자림의 나무로 인해 하늘의 공간은 작게 보입니다. 또 화면의 대부분의 비자나무로 채워졌지만 오히려 화단의 여백과 길이는 더 강조되어 보이는데요. 양창보 화백님은 자연적이고 역사성을 가진 나무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을 표현함으로써 공존의 삶을 표현한 듯 보여지고요. 그 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예술관을 느껴집니다. 이번 보실 작품은 동원기봉입니다. 동원기봉의 작품은 북제주군에 있는 오름군락을 표현한 것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치 드론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조감도법을 사용하여 표현했고요. 그 들푸른 초연에 뛰어놀고 있는 저 말들의 표현들은 원근간으로 해서 시점을 중간으로 모이게 하면서 그 옆으로 양쪽에는 오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 위쪽까지 채워져 있는 것에 반해 하단의 여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백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상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듯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례석원의 작품은 시청 병풍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풍에서의 보는 상당 부분을 빼고 그리신 것이 보이는데요. 그 전에 있는 병풍은 산이 아닌 긴 화면 구성에 뒤편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담았다면 지금의 작품의 뒤편은 오름으로 가득 표현하였고 하늘의 표현 또한도 신비롭게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을 보시면 숲이 보이는데요. 그 앞에 물이 보입니다. 이런 점은 양창보 화백님의 사이적인 표현인 듯 느껴집니다. 엄장해암은 구엄리에 위치한 돌염전과 해안의 풍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천연 돌염전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까지 구엄리의 주민들이 주요 생업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북서 계저풍이 부는 겨울의 높은 파도와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과 주상절리의 풍경이 보입니다. 바닥에 있는 현무암 재질을 어둡게 발목으로 처리하여 표현하였고요. 그 뒤에는 흐릿한 제주의 풍광을 넣은 먹구름이 어찌 보면 제주도의 풍경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느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왜 넣었냐면 화면 구성의 표현의 재배치, 본인만의 생각을 넣어 그 위에 전혀 어색하지 않음을 원근으로 표현하기 위해 같은 선상에 놓아서 담아내려고 하셨던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면 매서운 풍파가 느껴지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배와 바다를 보고 있으면 고요히 평안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효봉야화는 정월대보름, 새별노름에서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경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는 병풍의 그림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폭 병풍의 효봉야화와는
지금 보는 표범 야화와 정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름에 가득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동쪽에서 동풍의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시청에 있는 병풍에서는 이런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달이 보일 수 없는 곳인데도 달을 넣음으로써 정월 대보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람들은 지금 이 불을 바라보면서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축제를 여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단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같고 하단은 평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우도영일의 작품처럼 삶의 굴곡을 한 화면에 담으려고 한 듯 보여집니다. 이처럼 양창보 화백님은 중의적이고 사의적인 표현으로 화면을 분할함으로써 인간 세상의 양면을 보여주려고 한 듯 보여집니다. 추자조원은 낚시의 천국이라 불리는 추자도의 풍경입니다. 제주시 추자면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바로 앞에 펼쳐진 추자도와 켜켜이 쌓여있는 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마치 실제 풍경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풍경과는 다르게 곳곳의 섬들을 한 화면에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추자의 많은 섬들을 그려 넣은 것을 보면 섬들을 각기 다른 인간들을 비유하듯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특이점이 있듯이 개성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팽림월대는 팽나무 군락지와 명월대와 명월교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병풍에서 봤을 때는 화면 구성이 세로로 길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외곽이나 이 풀숲에 대한 집중적인 게 좀 떨어졌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화면 구성을 크게 함으로써 작품의 명월교와 명월대가 확연하게 보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팽나무와 다양한 숲의 풍경 속에서 하단의 나무들은 아스라이 사라지듯이 여백이 보입니다. 작품 속에 있는 여백은 보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듯하고요. 낙관을 쓸 수 있도록 의도된 표현인 것도 같습니다. 낙관은 빈틈의 여백에 부족한 점을 찍기도 하지만 낙관의 의미는 서양에선 사인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도 넣고 호도 넣고 그 다음에 두인이란 별칭도 넣기도 합니다. 크기는 작품이 크면 클수록 낙관은 커지게 돼 있고, 작품이 좀 작고 아니면 또 여백이 너무 허전하다 싶으면 낙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양도는 화산체 활동으로 가장 나중에 생긴 섬으로 1시간이면 둘레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화면의 구성을 보면 근경에 있는 모습과 원경에 있는 비양도의 거리는 불과 몇 분 안 돼 보이는데 원래 거리로 봤을 때는 한 3, 40분 안에 걸릴 정도의 거리이기도 한데요. 왜 비양도와 지금 근경에 있는 거의 색감은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원경과 근경이 무너뜨린 색감이 마치 원근을 파괴하고 화면에 재구성하여 그 안에 있는 비양도라는 섬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유독 검은 하늘과 바다에 드리워진 검은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배 한 척이 있는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 이 작품을 하는 순간에 양창보 하백님의 심경이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차기낙조는 차기도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세 개의 눌과 포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차기도가 보이면서 해가 지는 풍경이 보이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법을 사용하여 고원의 넓은 절경과 먼 바다의 모습을 펼쳐져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포구에 남아있는 몇 척의 배와 일몰의 모습이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10개의 작품을 감상해보니 기존 양창보 하백님의 작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 소장되어 있는 10군의 병풍은 어떻게 보면 더 양화백님의 그 예술적인 감각에 더 치중하여 그렸다면 지금에 보이고 있는 현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관광 명소에서나 볼 수 있는 엽서 크기의 축소판을 넣어서 줌으로 당겨서 그린 듯한 느낌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보용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10개의 작품을 감상해보니 전체적으로 어두운 먹빛의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작품 제작 당시 양창보 하백님의 심경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제주 현대미술관 소장고에 있는 양창보 화백 작품 북군 십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에서 감상한 병풍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 아름다운 작품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